제가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좀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미즈 유튜브 매일 저녁 10시에 또 재미있는 미스테리 또 하나씩 올라가니까요.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준비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국의 미주리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주리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타임스비치라는 지역이 있대요. 타임스비치. 저도 해외를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우리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밭농사 많이 하고 이렇게 농경지 많고 막 약간 이런 시골 마을인 것 같아요. 타임스비치. 이 지역은요, 약 22,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냥 평범한 마을이래요. 그냥 일반 그냥 사람들이 논밭 가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22,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마을입니다. 그런데요, 1971년 말을 키우는 한 목장의 주인이요, 평소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평소처럼 목장에 있는 말들한테 밥 주고, 이제 밤에 무슨 일 없었나 이렇게 말 똥도 치워야 되고, 그냥 진짜 평소랑 다름없이 일어나서 목장의 말들을 살피려고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1971년 타임스비치라는 지역에서. 그런데요, 이 목장의 주인이 말들을 살피려고 마구간에 갔는데 당시에 이 마구간에 100여 마리의 말들이 있었어요. 100마리의 말이 있었어. 근데 딱 가서 보니까 100마리 중에서 62마리가 마구간에서 사망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마구간에 있는 말 100마리 중에서 62마리가 마구간에 죽어 있는 거야, 다. 62마리. 이 목장 주인은 20개 감사합니다. 이 목장 주인은 이 말들로 돈을 벌어요. 이 말로 돈을 벌어. 근데 반 이상의 말들이 다 죽어 있는 거야. 분명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얘네들 뭐 병 있는 애들도 아닌데, 내가 맨날 건강검진 시키는데, 얘네들 어제까지도 멀쩡하게 똥 상태도 괜찮았는데, 하루 사이에 반 이상의 말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당시 말들의 몸에는요, 어떠한 상처 하나도 없었어요. 상처 하나도 없었어. 누군가 마구간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 말들을 죽였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하는 적도 없었어요. 깨끗했습니다. 근데 말들만 숨을 안 쉬고 있는 상태야. 외부인이 들어왔다? 그런 발자국 하나도 뭐 아무런 침입 흔적이 없어. 뭐야? 얘네들 왜 죽은 거야? 근데요, 이 마구간 뿐만이 아니라요, 또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요, 이쁘게 이제 식물을 키우거나 재배를 해요. 아니면은 일반 우리 집에 그냥 개인용으로 꽃 같은 것도 키우고 화초도 키우고 하잖아. 근데 그 식물들이나 꽃 이런 것도요, 물을 주면은 더 살아나야 되는데 더 바싹바싹 말라가요. 식물들이 말라가. 꽃들도 시들어버려요. 하늘에 잘 날아가고 있던 새도요, 갑자기 땅으로 우르르 떨어집니다. 새들도 갑자기 막 날다가 그 지역에서 우르르 떨어져서 죽어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줄줄이 죽어나갑니다. 말만 죽었을까? 돼지, 소 다 죽어나가요. 근데요, 이 동물들이나 새들이나 식물들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 마을 사람들까지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심한 가려움증을 처음에 느끼기 시작해. 맨 처음에는 막 가려워. 막 긁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여드름은 아니고, 그러니까 염소성 여드름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약간 좀 이상한 여드름들이 막 군데군데 나기 시작해. 막 이런데. 그러다가요, 점점 또 기침을 하기 시작한다?
감기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까지 와요. 맨 처음에는 그냥 뭐 막 간지러워. 아이 너 목욕 좀 해라 막 이랬는데 그게 점점점 심해지면서 여드름같이 막 뭐가 나고요. 그리고 갑자기 기침 증세가 나더니 호흡곤란 증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찬란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막 환청이 들리고요. 갑자기 막 이상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동물들 뿐만이 아니라 식물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좀 이상한 영향이 가고 있는 거야.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막 병에 걸리고 동물들도 이상해지고 다 이상해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1971년 8월 달에요. CDC라고 있대요. 이 CDC. 여기가 뭐냐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해요. 질병통제예방센터. 이곳에서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마을이. 사람들이 이상하고 막 날고 있던 새가 막 갑자기 죽어서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뭔지, 그리고 왜 여기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건지 이거를 확인을 하려고 마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사팀이 꾸려져서 마을로 파견이 돼요. 그래서 이 조사팀이요.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을 사람들을.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많이 가려우세요? 뭐 어느 정도까지 그래요? 막 환청도 들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가끔씩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간지러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치겠어요. 언제 저번에 호흡곤란 증상이 와가지고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막 이래. 그러니까 그 조사팀이 혹시 그러면 최근에 어디 뭐 특별하게 다녀오신 곳이 있나요? 뭐 다른 나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든지 뭐 어디 갔다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그냥 여기서 조그만하게 텃밭 가꾸고 농사 짓고 그걸로 돈 벌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가축들 키워서 돈 벌고 막 이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특별히 뭐 놀러 어디를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집 농장, 집 목장 막 이런 식으로 집 일 이렇게만 하지 어디 나간 적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무 데도 갈 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집이랑 일밖에 안 한다고. 그렇단 얘기는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간 적이 없대요. 다른 나라를 간 적이 없대요. 그렇단 얘기는 타 지역에서 이 마을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 타 마을에서 이 마을로 막 전염병을 가지고 왔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타 지역에서 가져온 질병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혹시 벌레에 물렸나? 아니면 이상한 걸 먹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요 근래에 뭐 벌레에 물린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혹시 뭐 상한 음식을 먹었다거나 뭐 음식을 좀 이상한 게 먹은 적 있어요? 뭐 좀 이상한 음식, 처음 본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요. 밥만 먹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밥만 먹어. 우리는 뭐 특별하게 뭐 항상 먹던 거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다 불러갖고 한 명 한 명 조사를 해도요, 이 병을 앓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아무것도 못 찾아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도대체 왜 이래 이 마을 사람들? 여기서 식물이 왜 이렇게 죽어? 여기 가축들 왜 이래? 원인을 모르는 거야. 못 찾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마을 왜 이러는 걸까? 왜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걸까? 이 예방센터 팀에서요, 자꾸 원인을 못 찾고 수사가 더디어지는 거야. 조사가 더디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야. 근데 그러는 동안요, 주민들 이상한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뭔가 치료제를 주면서 그런 게 아니야. 치료제를 주면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도 모르니까 치료제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조사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곤란 증세가 더 심해지고요. 가려움증도 더 심해지고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유산하거나 기형아를 낳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기형아를 낳는 거야. 1971년부터 이 지금 사건이 발생됐어요. 1970년대부터. 근데 그 전에도 이 마을은 있었을 거 아니야. 예전부터 별일이 없었어.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느 순간부턴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식물들이 죽어나가고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도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을 전체가 다 이상해진 거예요. 도대체 뭘까? 이 사건이 발생하고요. 조사팀이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답을 못 찾습니다. 답을 못 찾아요. 당시 조사하는 거거든요. 답을 못 찾아. 3년이 넘을 동안. 그러다가 1973년 이제 3년이 갓 좀 넘었을 때 3년이 좀 넘었을 때 해결책을 계속 못 찾고 있다가요. 이 예방센터에서 타임스비치 지역의 땅을 조사하게 됩니다. 땅. 밑에 보시면 흙이 막 파헤쳐져 있죠. 땅이랑 흙을 조사해요. 토양 성분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땅 흙을 파가지고 그걸 가져와갖고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그런데 이 타임스비치 지역의 땅을 조사한 결과, 흙을 조사한 결과요. TCDD라고 하는 물질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발견이 돼요. 여기서 TCDD라는 물질, 그 물질의 수치가 땅에서 굉장히 높게 확인이 된 거야. 그래서 TCDD가 뭐냐면요, 다이옥신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독성 물질입니다. 독성 물질이에요. 이 독성 물질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청산가리 아시죠? 청산가리. 청산가리도 독성 물질이에요. 독약이야. 그거 먹으면 많이 섭취하면 죽어요, 사람. 청산가리도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한 독성 물질인데 그의 10배입니다. 청산가리의 10배가 TCDD예요. 다이옥신. 다이옥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옥신. 청산가리의 10배가 되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게 이 타임스비치 바닥 땅에 엄청나게 큰 수치로 발견이 돼요. 인체에요. 이 독성이 조금씩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간과 창자, 간이랑 창자, 신장, 뭐 폐, 내부 장기들이요 썩어가기 시작해요. 썩어가요.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왜? 썩어가니까 고장나겠죠, 장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형아 출산, 그리고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요 각종 암이나 마비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런 독성 물질 다이옥신이 타임스비치 지역의 땅에서 엄청난 수치로 발견이 된 거예요. 독극물이 엄청 나온 거야, 이 지역에서.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농작물 재배하잖아. 농작물 막 재배하잖아. 여기서 막 감자도 캐고 그리고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사과도 열리면 따고, 야채도 땅에서 재배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 땅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재배한 과일, 야채 누가 먹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이 TCDD 다이옥신, 이 독성은요 굉장히 독하대요. 그래서 농작물에 그대로 스며들어. 그러니까는 이 땅이 독성이 깔렸어. 근데 거기서 감자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 감자에 독성이 스며드는 거예요. 강하니까. 오이가 여기 있어. 오이가 스며들어, 독성이. 그거를 사람들이 잘라서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야. 사람들은 모르니까 먹는 거죠. 이 지역의 독성 물질이요 마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물에까지도 흘러들어가요. 이 독성 물질이. 여러분 봐봐요. 이 흙이 물에 잠길 때 있잖아요. 흙이 이 농경지에 이게 흙이 아니더라도 길거리, 타임스비치 길거리에 흙에 이제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물을 뿌려갖고 물이 고였네? 아니면은 무언가로 인해서 이 흙이 바다로 유입됐거나, 그러면 이 흙에 있는 독성 물질이 물에 또 퍼지겠죠. 그러면 또 그 물이 어떻게 돼? 그 물을 또 돌고 도는 거예요. 또 마시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물로 가축들 물도 주고, 그걸로 채소 재배하고, 그리고 막 길거리에 막 물 고여있는 거 누가 먹어? 새들 날아가다 쪼아먹고. 이 마을 전체의 독성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명체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당시에는 1970년대예요. 현재는요, 다이옥신, TCDD, 이런 게 되게 독성이 강하대요. 청산가리보다 10배가 더 센 독성이래요. 뭐 이런 거를 지금은 알지만 1970년대는 모르는 거야. DCDD는 그럼 막 공장 같은데, 다이옥신 공장 같은 데서만 발견되는 물질인데 왜 그 마을에서 그 성분이 발견이 됐대? 딱 이 정도예요. 그냥 저희 조사팀에서 조사해본 결과 이 지역에서 TCDD, 다이옥신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 야, 근데 다이옥신 그거는 원래 그 공장 있는 데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마을에서 그게 발견이 됐대? 몰라요? 야, 그거 신기하다. 그거 좀 알아봐라. 그 왜 원래 공장지대에서만 발견되는 건데 왜 거기서 발견이 되는지. 딱 그 정도. 이게 이 엄청 강한 독성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많이 흡수를 했을 때 되게 치명적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이거 원래 산업단지에서만, 공장지대에서만 발견이 되는 건데 왜 거기에 있지? 궁금하네. 딱 이 정도. 그거에 대한 궁금증만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사람들 큰일 났어. 뭐 어떻게, 이런 거 없어. 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설마 다이옥신 때문에 뭐 사람들 그거 뭐 죽어나가겠어. 뭐 이랬던 거지. 그런데 이 마을에서요, 유독 다른 데도 이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됐지만 도로 있죠. 도로 쪽에 흙들 있잖아. 도로 쪽의 흙들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의 다이옥신, 독성 물질 수치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혹시 도로 쪽에서 뭐 하셨어요? 도로 쪽에서 그 다이옥신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치로 발견됐어요. 물어봅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마을이 거의 비포장 도로라. 여기서 비포장 도로라고 하면 옆에 도로입니다. 아무것도 도로 칠이 안 돼 있죠. 이런 걸 비포장 도로라고 하거든요. 혹시나 이런 상태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거나 바람이 불면 흙먼지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너무 짜증나는 거죠.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가 휙 하고 지나가면 흙먼지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을 뿌려도 계속 난리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요. 이런 비포장 도로에 흙먼지가 너무 난리잖아요. 그러면 물을 뿌리는 것보다 기름을 뿌리는 게 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대요. 기름을 뿌리면 차가 지나가도 덜 날린대, 먼지가. 몰랐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 기름값 비싸잖아요. 차 기름값 비싸잖아. 예전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기름값은 비쌌단 말이에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 근데 땅에 뿌리자고 그 비싼 기름을 막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폐유, 싼 기름을 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폐유를 사가지고 땅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이 폐유를 사서 땅에 뿌리고 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담당했던 사람이 있어. 기름을 요 땅에 뿌리는 일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옆에 러셀 블리스란 남자예요. 이 남자는 그냥 돈 받고 땅에다가 기름 막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것만 하는 거야. 이 남자는요, 이 마을 사람 아니에요. 다른 마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름을 막 뿌리는 거를 담당했대. 그러니까 경찰이 아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러셀 블리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름통 있죠? 기름통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창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담당하는 창고가. 그 창고를 급습합니다. 경찰들이. 이 기름 창고를 급습해요. 그런데요. 경찰들이 가서 이 남자가 땅에 뿌리고 있는 그 기름들을 모아둔 데를 가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기름이 좀 이상해.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산업 폐기물 아세요? 산업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면요. 한 제약회사에서요. 약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공장에서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기름들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 쓰레기 기름들을 이 러셀 블리스라는 남자한테 처리를 해달라고 이 제약회사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이 기름 폐기물, 이 산업 폐기물, 기름 쓰레기를 아 바다에다 뿌릴 수도 없고 바다에다 뿌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뿌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러셀 블리스 우리가 돈 좀 줄 테니까 네가 이 기름 알아서 처리해.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포함이 된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한번 바다에 뭐가 뿌려져가지고 자원봉사 나와가지고 막 기름 다 뜨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죠. 약간 그런 것처럼 이 회사에서 그 산업 폐기물, 기름 폐기물을 바다에다 못 버려. 난리 나거든. 바다 다 썩고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러셀 블리스라는 사람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네가 이거 좀 처리를 좀 해줘. 그러니까 이 러셀 블리스는 아, 이 기름 어떻게 처리하지? 이 기름 어떻게 처리하지? 아, 바다에다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다가 이 타임스비치라는 이 마을에서 공고를 띄운 걸 하나 보게 돼요. 아, 우리 타임스비치 마을에서 바닥에다가 기름을 뿌려줄 일을 담당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 전단지를. 그래서 아, 바닥에다가 기름을 뿌려줄 사람? 흙먼지가 너무 날리니까 그냥 이런 폐유 같은 거, 폐유랑 산업 폐기물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폐유를 좀 이렇게 뿌려줄 그런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공고를 봐요. 그래서 이 러셀 블리스가 그 순간 생각을 딱 한 거야. 아, 저거다. 산업 폐기물을 저기 바닥에다 뿌려버려야겠다. 당연히 그 산업 폐기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DCDD, 독성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다 전화를 한 거야. 이 러셀 블리스라는 사람이. 마을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그거 처리해 드릴게요. 제가 마을 도로에다가 기름 뿌려 드릴게요. 대신에 저는 돈 좀 덜 주셔도 돼요. 아니, 좀 더 주시면 제가 알아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뿌리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기름을 알아서 구해서 뿌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오케이 땡큐지. 마을 돈으로 기름 사서 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된대. 자기가 알아서 기름 구해 오겠대. 돈만 달래. 자기가 알아서 일하겠대. 너무 좋잖아. 아, 오케이. 바로 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독성이 든 물질이었던 거야. 산업 폐기물이었던 거예요. 기름 산업 폐기물. 독성이 굉장히 많은 위험한. 독약이야, 독약. 그러니까. 독성이 든 기름을 1971년부터요. 무려 4년 동안 7만 리터의 그 독이 들어있는 기름을 이 마을 전체에다 막 뿌리고 댕긴 거야.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970년 당시에는요, 다이옥신, 이 TCDD라는 게 몰라. 이게 TCDD, 다이옥신 이게 위험한 거요? 이거 사람 죽어? 몰라. 이거 독성 물질이야 뭐야? 몰라.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를 못할 때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독성이 퍼져 있는데도 그냥 냅두면 다 없어지겠지. 조사팀이 와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도 냅두면 다 없어지겠지.
따로 무언가 조치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치했어요. 냅두면 독성물질이 다 없어지겠지. 그럼 뭐해? 없어질만 하면은 독성물질 바닥에다 뿌리고, 없어질만 하면은 독성물질을 바닥에다 뿌리고 다니는데 4년 동안 7만 리터. 이 한번 인체에 축적이 된 이 독성물질은요, 계속 두면은 당연히 몸 안에 나쁜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해요. 병이 병을 낳는 거지. 몸에 계속 안 좋은 게 안 빠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 생명체들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시간이 12년이나 흐릅니다. 즉, 처음 발생하고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냅두면 없어지겠지. 마을 사람들한테 조치를 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냅두면 괜찮아지겠지. 마을 사람들한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뭐 내가 다 냅뒀어. 그냥 원래 마을.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1983년에 참다 이제 주민들이 이제 막 미친 거야. 주민들이 짜증나가지고 12년이나 흘렀는데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부야,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라. 다 죽어간다 지금. 아니, 지금 오이를 재배하려 했는데 오이가 죽어. 채소 죽어. 과일 다 썩어서 나와. 점점점 심해졌겠죠. 그 독성이 점점점 심해졌을 테니까. 막 사람도 죽어나가. 낫다 하면은 기영아야. 야,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라. 막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때서야 12년이 흘러가지고 그때서야 미국 환경청에서 와, 이거 보통 사건 아니구나. 이거 좀 큰일 났구나. 그때서야 보통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35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요. 이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350억을 투자시켰어요. 350억을 투자해서 마을 전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요, 옆에처럼 사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통행조차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통행조차 금지를 시켜놨어요. 약간 그러겠지. 독성이 쫙 깔렸는데 살 수가 없죠.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그런데요, 여러분, 러셀 블리스, 이 위험한 산업 폐기물을 폐유라고 속이고 마을 전체에 뿌려댄 이 남자, 독성이 한가득 들어있는 독약이나 다름없는 이 산업 폐기물을 청산가리보다 10배가 더 높은 이 독성 물질을 마을 전체에다가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닌 남자. 이 남자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옆에가 실제 재판 상황이에요. 실제 재판 당시고요. 이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러셀 블리스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 몇 년형 받았게요? 몇 년형 받았게요? 이 남자 산업 폐기물이 약간 이제 좀 폐유보다는 좀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폐유가 아니었거든. 폐유가 아닌데 폐유라고 속이고 뿌린 거예요. 막 뿌려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겼어요. 그 마을 전체에 피해가 생기면서 국가에도 350억을 들어가지고 이주를 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요, 몇 년형을 받았냐면요, 1년형 받았습니다. 1년형. 1년 받았어요. 징역 1년. 그것도 사기 혐의로. 너 그거 폐유 아닌데 너 폐유라고 속이고 산업 폐기물 뿌렸지? 그래, 너 사기쳤지, 마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너 징역 1년 땅땅땅. 징역 1년 받았어요. 왜냐? 재판을 할 때 당시도요, 이 재판장들이랑 이 사람들이요, 그때까지도 이 다이옥신이나 TCDD, 이 독성 물질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었대요. 위험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이 된 거야. 그러니까 TCDD 다이옥신 뿌렸다 해가지고 뭐 크게 뭐 있겠어?
너 속였지? 그러니까 너 사기 혐의 1년만 받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 1년형만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고 막 정확히 막 그런 재배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결론적으로 국가에서도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결론은 1년형만 받았습니다. 되게 어이없는 한 남자의 행동으로 마을 전체가 독성 물질이 퍼져버린 사건이에요. 지금 현재는요, 옆에처럼 이게 세워져 있대요. 못 들어가요. 통행 금지가 돼가지고요, 차도 들어갈 수 없고요,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요, 옆에처럼 아예 통행 금지로 팻말을 세우고요, 아예 다 막아버렸대요. 아무도 살 수 없는, 독성이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로는 이 타임스 비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